잔향이랑 이제 에코랑 뭐 차이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저 인문학적으로 잔향 시간이 이제 왜 예, 언급을 하게 됐는지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외울 거 공식 하나, 뭐 딱 있어요, 요거 하나. RT는 0.16, 16에 곱하기 최적 분의 표면 지역의 평균 흡음률. 요거 하나만 이제 외우시면은 이제 어디 가서 잔향 시간은 아, 이거예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얻기 위해서 잔향 시간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 뭐 어떻게 하는지, 측정하는 법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위치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서 이거 마치면서는 이제 Q&A로 정리를 할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거 사운드랑 오디오랑 어쿠스틱이랑 차이가 뭘까요? 이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사운드는 그냥 그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디오는 인지적으로 만든 거,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쿠스틱스는 개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학술적으로 얘네들을 연구하는 게 어쿠스틱. 뭐 수식, 뭐 무진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언플러그드 뮤직이라고 대표되는 그 합성이 안 되는 공연. 그걸 이제 어쿠스틱 공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운드 엔지니어가 맞는지 오디오 엔지니어가 맞는지 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 통기타 오베이션이라는 거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다 이렇게 통기타도 뒤에 잭 꽂아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기타 사운드인지 아니면 기타 오디오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답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좀 그 주제가 되는 요 측정. 측정 왜 할까요? 우리 잣대기가 이제 줄자를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한다 그랬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기준이. 그래서 이거에 가장 큰 재밌는 거는 저는 센티미터자를 쓰고 있는데 다른 분은 인치자를 쓰면 둘이 같이 측정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통일이 필요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자. 그리고 측정하는 이유는 이거 저기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나눠 쓰려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기준이 먼저 기준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에 대해서 몇 배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드는데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중국의 진시황이 그 중국 통일한 다음에 일본으로 한 게 요 마차 바퀴 있죠. 축거 이거를 통일을 한 거래요. 모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저기 그냥 그 정치 경제적으로는 이게 다 틀리면 이제 길이 이렇게 파이는 것도 틀릴 거고 짐 싣는 것도 이만큼씩 틀리고 하니까 야 수레 한 수레 갖고 와 그러면 어떤 놈은 이만큼 갖고 오고 어떤 놈은 이렇게 갖고 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이제 통일을 한 거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음향에서도 측정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리피트예요. 반복했을 때 같냐. 예를 들어서 우리 정 대표님이 측정한 거하고 제가 측정한 거하고 어떤 똑같은 물리적인 현상을 측정을 했는데 두 개가 달라. 이러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측정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막 싸우겠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래서 ISO에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 ISO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하자 하고 이제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련 있는 거는 ISO 338둘이 있는데 이 중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 홀이라고 하는 쪽에서 쓰는 게 이제 기본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냥 일반, 세 번째가 그 오픈 플랜 오피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요거랑 똑같이, 요거 ISO니까 영어겠죠. 이 영어를 한국어로 샥 바꿔가지고 1대1로 바꿔서 만든 게 KSF 2864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정모 대표님께서 성냥 82라고 이제 하면은 딱 와닿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다른 데 가면은 338이라고 하셔야 돼요. 성냥 8이 하면 못 알아들어. 어린 소녀만 기억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영어로 된 이 338이 어코스틱 기준을 한국말로 똑같이 번역해놓고서는 요 기준을 따라서 측정하고 평가합시다 하고 이제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국내 기준으로 측정 평가했는데 이게 세계 기준으로 맞으니까 야 우리가 만든 뭐가 됐든 뭐 건축물이 됐든 흡음률 측정이 됐든 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뭐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좀 조금 좀 공학적인 얘기긴 한데 이 음압하고 음압 레벨하고 차이가 뭘까요? 요것만 틀리게 붙었네, 요것만. 요것도 생각을 해보면, 음압은, 음압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가 파스칼이라고 써요. PA라고. 그 다음에 음압 레벨은 dB, SP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요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압력의 단위예요. 압력. 그 물리음향 시간에 아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야 마이크로 측정을 하거나 녹음을 하면 이렇게 되지. 마이크에서 여기는 전압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마이크로폰으로 받았을 때 얘기고 실제 자연 현상에서는 우리가 그 대기압, 1대기압, 그러니까 왜 수은주 76cm 올리는 그 공기가 누르는 힘 있죠? 공기가 이렇게 누르는 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압력이 많이, 듬성, 많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밀하다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압력이 그냥 좀 소다고 얘기를 하고, 압력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압력이. 그래서 그 소리를 소밀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공기 입자가, 파셀이라고 하는 입자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좌우 진동만 해요. 여기 있는 놈이 여기까지 슉 안 날아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을 하면 제 입속 안에 있는 공기 입자가 듣는 사람한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요 입속에 있는 공기 입자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 옆에 있는 놈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놈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옆에 있는 놈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에너지만 전달을 해줘요. 이게 이 공학에서 말하는 소리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않냐? 쓰면 돼요. 근데 이 단위가 너무 큰 거예요.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는 물리량이죠.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압력의 변화기 때문에. 근데 이 물리량을 쓰기에는 이거의 변화폭이 너무 작아요.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SPL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러니까 DBSPL이라는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DB의 이 D는 다 하셨겠지만 배시라고 하는 10이라는 개념이고요. 얘는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벨이라 그래서 그 전화기 만드신 분. 여보세요 할 때 쓰는 이 전화기 만드신 분. 이분이 이제 그 사실은 전기 음향의 기초를 엄청나게 이제 실용적으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로그 스케일 쓰자. 로그 스케일 쓰자. 왜 로그를 쓰냐? 이 로그는 이 지수 함수랑 연관이 있거든요. 어떤 수에 x승을 하면 어떤 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로그로 바꾸면 x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이제 b라는 수를 집어넣으면 이 x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엄청난 큰 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에 몇 승을 할까? 10승을 하면은 1024 나오거든요. 1024라는 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는 10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를 쓰자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10이라고 하는데, 이 벨 아저씨가 머리가 좋은 게 어떤 기준에 대해서 측정 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쓰자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죠. 요 놈이. 그래서 SPL에서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파스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압력이잖아요. P. 압력인데 우리 아까 요 대기압에서 소밀하다고 했으니까 얘를 좀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이 일정한 그 압력이 있는데 요 밀한대는 클 거고 소한대는 작을 거고 밀한대는 클 거잖아요. 이놈을 다 에너지를 구하니까 에너지라는 개념은 이거를 다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보니까는 에너지가 빵이 나와요. 제로가. 그리고 다 더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거잖아요. 하나 더 그리면.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이씨 이거 제곱을 해버리자. 제곱을 한다는 얘는 얘 곱하기 얘를 하는 거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만약에 그 2 곱하기 2는 4가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똑같이 4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더하면은 양수가 되네? 계산이 편하네? 그래, 그러면 다 제곱해서 써.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가로를 묶으니까 얘를 앞으로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 나눠갖고 제곱하나 각각 제곱해서 나누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또 저기 로그 지수 거계 법칙에서 요 놈이 앞으로 통 튕겨 나오면서 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보는 DBSPL이 아이고 DBSPL이 20 곱하기 로그 P0의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B를 나중에 보실 때 내가 핸들링하는 신호가 음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10로그, 20로그 쓰시면 돼요. 전압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그러니까는 제곱을 해서 20을 쓰는 거예요. 근데 파워는 마이너스 파워는 없죠. 그래서 걔는 이제 10로그를 쓰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음압이랑 음압 레벨은 조금 틀린 거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좋지만은 저기 기억하기 싫으시면 음압은 물리량이고
음압 레벨은 감각량이야. 사람이 이제 얼마나 크게 들을 수 있는 감각량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DB 나왔다고 다 DB져 있는 건 아니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자유음장이라는 개념하고 확산음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이제 조금 알고 있어야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예,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자유 나오니까 이제 free가 되는 거고 된장, 고추장이 아니라 이제 field라고 얘기를 하죠. field. 우리가 알고 있는 들판이에요. 커튼 필드처럼 그랑 같은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유음장, 프리필드.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아까 저기 공기 입자가 이렇게 진동한다고 하면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죠. 요 입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이동을 했을 때 어떤 그 타켓까지 갈 때 방해를 안 받고 가는 거예요. 방해를 안 받고. 방해라는 거는 이 신호만 간다는 거지. 그럼 방해라는 건 뭐냐? 어떤 이제 벽체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고 반사음이 들어가는 이렇게 되면 얘는 자유음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실제 공간에서 자유음장을 느끼려면 우주 한복판에 가갖고 딱 들어보면은 그게 자유음장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비스무리하게 만든 게 뭐냐면 혹시 잔향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지. 잔향실은 얘고 이 자유음장은 무향실. 무향실은 이제 사진 같은 거 무향실 해가지고 구글링 해보시면 대부분 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에 맞고 반사되는 의미 없어요. 그거를 이제 자유음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산음장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잔향실인데 잔향실은 대부분이 이제 오각형으로 생겼어요. 왜 오각형으로 만드냐면 눈모드를 없애려고.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보면 뭐 이상한 판들이 이렇게 막 3차원 공간적으로 돼 있어서 이 안에서 아 하면은 소리가 이게 되게 길게 가요. 타임했을 때. 얘는 아 하면은 바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는 거는 반확산 음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완전히 흡음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확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어떤 공연장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반확산 공장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향 시간을 구할 때도 그 두 개의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유음장, 프리필드 혹은 확산음장에서 내가 얘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자유음장인 무향실 가서 공연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되게 편할 거예요. 그 전기음향 엔지니어는 왜 반사음이 없으니까 집적음만 컨트롤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사음이 없으면 되게 먹먹하게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또 그렇다고 또 확산음장 가면은 너무 기니까 힘,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이제 평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산술 평균이죠. 그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아니 뭐 국어 점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어떤 사람이 뭐 70, 80, 90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 하고 물어보면은 이거 다 더해가지고 세 개로 나눈 거를 살순 평균이라 그래요. 제일 많이 쓰죠. 이건 데이터가 그냥 딱 독립적인 거예요. 70점, 80점, 뭐 90점. 사냥 시간이 3초, 4초, 2초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산수 평균이라 그러고 이게 요거 좀 준비하다가 보니까 뭐 재밌는 개념이 있어서 요것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조합 평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요 하모닉이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땡겨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 평균은 어떨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km예요. 거리가. 근데 여기 갈 때는 2km per hour로 가고, 올 때는 5km per hour로 왔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이 가는 뭐 자전거 한 사람의 평균은 몇 킬로미터로 갔을까? 얼마일까요? 2 더하기 5 나누기 2 해갖고 3.5km per hour요. 그러면은 설명을 안 했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이제 산술 평균인데, 그러면은 이게 이 평균이 맞냐? 안 맞아요. 왜냐면 얘는 토탈 간 거리가 20km인데, 그죠? 20km인데 3.5로 계산을 해보면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그래서 얘는 갈 때 시간으로 보면은 얘는 5시간, 이거 2km 해야 되니까 5시간 걸렸죠. 얘는 2시간 걸렸고. 이 개념을 들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조합 평균은 뭐 각각의 평균에 뒤집어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분의 10 더하기 5분의 10 이렇게 하면 얘는 시간 구한 거죠. 그래서 얘는 토탈 20km를 가는데 얼마로 갔냐 이거를 풀면 돼요. 이게 조합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 우리 그 바이올린 현 같은 거 있죠. 파장을 가지고 계산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조합 평균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컨펌을 해줬어요. 야, 이거 그대로 써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요거 이거 띄지 말고 KSF2864 하고 엔터를 빵 치면 스탠다드 ORG라는 게 나와요. 한국에서 표준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열람을. 그러면은 한 30페이지 불어까지 해서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이 페이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 실내예요. 실내에 음향 성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자고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측정해서 나 ISO 3382 기준, KS 2864 기준으로 측정했어요 하면은 잘했네. 특별하게 뭐 문제되는 거 없겠네 하고 이제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하지 않고 얘네들은 이제 개념만 쭉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스마트에서 제일 궁금하는 IR 모드에서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요 잔향 시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게요.